안녕하세요. 선생님 혼자 수업을 촬영했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고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수업은요, 한글의 창제 원리예요.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때 몇 번째 왕이냐면요, 태정, 태세, 문단세, 네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왕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은 왕을 32년 동안 재임했던 분인데, 세종 25년이죠? 1443년이 되는 세종이 왕이 된 지 25년째 되는 그 해에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창제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백성들한테 반포한 건 아니에요.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많이 한글을 만들고 싶었겠어요. 그쵸? 일대 수건 사업으로 특별 명령을 내려서 집현전 학자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항, 신숙주, 박백년, 유흥부 뭐 이런 사람들이 날새고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만들어진 것을 빨리 백성들한테 알리고 싶었겠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시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종 28년이 되는 1446년에 드디어 반포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오늘날로부터 얼마나 되는 시간이냐면요, 7, 80년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반올림 하면 600여 년 전에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훈민정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 바른 소리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민정음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1933년에 주식영 선생님에 의해서 큰 글이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오늘날의 한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요, 한글의 창제 배경이 뭐냐, 원리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2과에서 나오는 학생들 2명이서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대왕 시절로 가서 세종대왕을 만나지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만나서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종 600년 전에 세종대왕을 만나면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 미래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세종대왕님을 만나서 영광이에요. 한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600년 후에도 지금도 한글을 쓰고 있냐? 과거로 나를 찾으러 왔냐? 대견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창제 정신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글을 만들기 전에 우리에게도 글은 있었다. 근데 그게 중국을 통한 한자였었고, 그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다 쓰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창제정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나라가 있으니까 글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자주정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한글을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양반들은 서당을 통해서건 교육기관을 통해서건 아니면 집에서 개인 지도를 통해서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를 공부를 하지만 일반 평민들은 일하느라고 바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굶어 죽는 판이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시간이 없어서. 거기다가 또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까막눈이에요. 새까만 거를 보면 이건 글씨는 글씨구나.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어려운 한자인데다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 관청에서 많은 방을 붙여요. 사람을 찾는 방도 붙이고 농사에 필요한 것도 알려주는 방을 붙이고 그랬지만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무를 베어내지 마세요 라고 써놔도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추워서 나무 해서 떼다가 걸려서 엉덩이를 맞고, 그 다음에 이 물은 독이 있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식용수가 아니에요 라고 써서 붙여도 백성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곤장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안쓰러워했어요. 그게 바로 애민정신입니다. 애민정신. 사랑의 자에다가 백성의 자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이 평생을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쓸 수 있는 편지 하나를 못 쓰고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 배워서 오후에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글자를 만들자. 그래서 백성들이 글씨를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애민정신으로 한글을 만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자주정신, 두 번째 애민정신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종대왕이 쉽게 만들어요. 쉽게. 그래서 누구나 다 배우면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글을 만들죠. 이것이 세 번째 실용정신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한글을 만든 정신은, 창제정신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무슨 정신? 자주정신. 우리도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 글이 있어야 된다는 자주정신. 두 번째, 평생을 살면서 편지 하나도 못 쓰는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민정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실용정신. 누구나 다 적은 시간을 들여서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들자. 그래서 세 번째 실용정신을 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글. 전에는 뭐라고 불렸느냐? 훈민정음이지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있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러면 세종대왕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떠한 배경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느냐? 세종대왕이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글자 수는요 28글자예요. 닷소리와 홀소리로 나오는데 닷소리는 지금의 자음이고요, 홀소리는 지금의 모음입니다.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를 만들어서 28글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쓰이고 있는, 남아있는 글자는 자음이 14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읗. 그래서 14자. 그 다음에 모음이 10자. 그래서
전체 24글자가 남아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음이 17자, 모음이 11자. 그래서 4개의 글자가 쓰이다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24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미래에서 600년 전에 세종대왕을 만나러 간 친구들은 그러면 창제 정신을 묻고 그러면 무엇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까? 라고 세종대왕에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땄다. 그래서 발음기관 아설 순치 후 아는 어금니아체 어금니 모양을 본딴 아음 설 혀설자예요. 혀의 모양을 본딴 설음 그 다음에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든 순음 그 다음에 이치자예요.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치음 그 다음에 목구멍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후 그래서 아설 순치 후 그래서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이소리, 목구멍 소리 그래서 5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발음 기관을 본떠서 5개의 소리로 묶은 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획을 하나씩 더한 가획의 원리를 적용을 했다. 그 다음에 모음은 천, 지, 인 천은 하늘이에요. 지는 땅이고요. 이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천은 아래하고요. 지는 평평하니까 윽라는 글자고요.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서 있는 그런 거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인자를 써서 천지인을 본따서 상형을 해서 만든 글자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발음기관을 상형했고 그 다음에 천지인 3제를 상형해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